Oh, look at that gate. 절대 시선고리. 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는 제 인생 전부였던 것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50년간 살아온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 제 집 앞을 낡은 합판과 못으로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관광객 출입 금지.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붓글씨는 마치 유서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K- 드라마가 만든 관광 열풍이 제가 평생 지켜온 전통과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고 믿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문 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쪽지와 무릎 꿇고 사죄하는 외국인들. 대한민국의 위대한 장인님, 용서해 주십시오. 온갖 언어로 쓰인 사과문이 제 바리케이드를 뒤덮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작은 공방은 CNN, BBC가 취재하러 온 세계적 명소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존중 관광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늙은 장인의 절규가 어떻게 글로벌 캠페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숙함이 무엇이었는지,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4시간 만에 전 세계 SNS에서 820만 회 조회, 해시태그 RESPCTTA 43개국 트렌드 1위,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15만 명이 참여한 존중 관광 서약.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의 120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인호, 올해 73입니다. 1972년 22살이었던 제가 처음 이 북촌 한옥마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 골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 저녁이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담장 너머로 퍼지던 조용한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장기를 두던 그런 평범한 마을이었죠. 그 시절 저는 한지 장인이신 이춘식 스승님 밑에서 전통종이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야, 한지는 급하게 만들면 안 된다. 천천히 정성을 다해야 100년을 가는 종이가 된단다. 스승님의 말씀처럼 저는 50년간 단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지난합니다. 당나무를 베어 껍질을 벗기고, 찌고, 두들기고, 물에 풀어 발로 떠내고, 건조하고, 한 장의 한지가 완성되기까지 최소 30일이 걸립니다. 특히 제가 평생 연구한 월광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오로지 보름달이 뜬 밤에만 말리는 한지로 달빛을 받아 은은한 광택이 생깁니다. 한 달에 단 하루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작업할 수 있기에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렸죠. 제 공방은 작았습니다.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한지들은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시대 고서 복원 프로젝트, 청와대 귀빈 선물용 한지, 공예품,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한국 전통 공예 전시. 2010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예나 돈보다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고 당나무 냄새를 맡을 때에
그 평화로움이 좋았습니다. 조용한 새벽,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공방에서 한지를 뜨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두 아들을 키웠고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 서울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한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큰 기쁨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진짜 신기해요. 나무가 종이가 되다니. 손주 민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할 때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골목의 이웃들도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앞집 박 씨는 40년 지기 친구고 옆집 김 씨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송편을 나눠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했고 조용히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한 5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이 조용하던 북촌 한옥마을에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갈까? 오빠,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느 유명 K- 드라마 제작팀이 이 동네를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한 겁니다. 드라마 제목은 한옥의 연인이었죠.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어머, 우리 동네가 TV에 나온대요. 이웃들이 들떠 있었고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알려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상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2023년 1월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방영되었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조금 북적였습니다. 뭐, 주말쯤이야. 하고 넘겼죠. 하지만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자 평일에도 관광객이 넘쳐났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제 집 앞 골목은 셀카봉을 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와우, 디스 이즈 더 플레이스. 여기가 촬영지야. 너무 아름다워.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온갖 언어가 뒤섞인 소음이 새벽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공방 창문은 언제부터일까 포토존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광객들은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창문을 두드리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인스타 대박이래. 한국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한지를 뜨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저는 작업을 멈추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작업 중입니다. 나중에. 에이, 한 장만요. 금방이에요.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밤이었습니다. 술 취한 관광객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골목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집 담장에 기대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미치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내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지 작업은 고요함과 집중력이 생명인데 끊임없는 소음 때문에 작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느끼고 당나무 섬유의 결을 읽어야 하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모든 걸 방해했습니다. 결국 제 작품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납품하신 한지의 품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께가 불균이라고 섬유 배열도 일정하지 않아서 이번 거는 반품 처리하겠습니다. 50년 장인 인생에서 처음 겪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공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끼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50년을 이 자리를 지켰는데.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대의 충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23년 9월 제 바로 옆집에 젊은 청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31살의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옆집에 사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이 동네에 오니 반갑네요. 민수 씨는 그 집을 작은 카페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카페 달빛이라는 이름이었죠. 어르신, 이 동네가 요즘 관광지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열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수 씨는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하고 3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이 카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최소 3년은 정신없이 일해야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줘야 하거든요. 카페가 오픈하고 나서 관광객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민수 씨는 SNS 마케팅에 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카페 사진과 영상을 올렸고 북촌 필수 방문 코스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에 200명이 넘는 관광객이 그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두 제 집 앞 골목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음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고 카페 가자. 이 골목이 드라마에 나온 바로 그 장소래.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민수 씨, 미안하지만 좀 조용히 해줄 수 없을까요?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민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요? 손님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영업시간을 줄이면 안 될까요? 적어도 밤 9시 이후에는. 어르신, 민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3억 빚이 있어요.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이에요.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민수 씨, 나도 50년을 여기서. 50년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2023년이에요. 세상이 변했다고요. 어르신도 변화에 적응하셔야죠.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라. 저는 50년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날 이후 민수 씨와 저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눈인사만 나눴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네 다른 상인들도 민수 씨의 편이었다는 겁니다. 최 선생님, 요즘 관광객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저희 가게도 매출이 3배나 올랐어요. 한 분이 불편하시다고 다 같이 못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50년 이웃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시작되는 소음과 침입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11월까지 약 2년간의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파국의 날,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아침부터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6개월간 공들인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매화 꽃잎 무늬를 투각한 한지 작품으로 오로지 보름달이 뜬 밤에만 말렸던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총 36겹의 한지를 겹쳐 만든 제 인생 최고의 역작이었죠. 이 작품은 다음 주 화요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 전통공예 특별전에 출품될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 인생 최고 작품인 것 같아요.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번 전시가 성공하면 제 한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작품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공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흠뻑 맞은 외국인 청년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와우! 서프라이즈! 여기 봐요, 구독자 여러분. 진짜 장인이 여기 있어요.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OMG, 어메이징, DAEBAK 같은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죠. 나가세요. 여긴 작업 공간이에요. 제가 급히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Look at this. HES Making Traditional Korean Paper. This is so rare. 구독자 여러분, 이건 정말 레어한 순간이에요. 그는 신이 나서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제 공방 구석구석을 찍어댔습니다. 나가라고요. 당장. 저는 일어나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뒤로 휘청거리며 비틀거렸고 그의 팔꿈치가 제 옆 작업대를 쳤습니다. 달빛 매화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안 돼. 제 비명이 공방을 울렸습니다. 탁! 작품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36겹의 정교한 한지는 순식간에 진흙탕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투각된 매화 무늬가 일그러지고 6개월간의 작업이 단 1초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오, 미안해요. 사리. 하지만 그의 카메라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는 다시 화면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해프닝이 있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콘텐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리얼 라이브의 매력 아니겠어요? 하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180일, 72번의 보름달, 4320시간의 정성, 모든 것이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계속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여기 옆에 유명한 카페가 있대요. 그는 유유히 공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망치를 꺼냈습니다. 못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합판들을 끌어냈습니다. 여보, 뭐 하려고?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제 집 앞 골목 입구에 합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쿵! 첫 번째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제 인생의 무언가가 함께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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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최후의 저항.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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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 씨가 카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카페에 있던 관광객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길이 막히면 저희 가게는 어떡하라고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못을 박았습니다. 어르신, 듣고 계세요? 이건 공공의 길이에요. 개인이 막을 수 없다고요. 쿵, 쿵. 아니, 이게 무슨, 이건 불법이라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쿵. 어르신 혼자 힘들다고 우리 다 죽자는 겁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3억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제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건 저도 알지만 5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자네 나이 2배가 넘게. 저는 젖은 합판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빚이 3억이라고 했지? 나는 50년이라는 인생을 여기 쏟아부었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나? 오늘 내 인생의 작품이 부서졌어. 6개월을 매달린 작품이. 자네가 카페에서 팔던 커피 한 잔이 엎질러진 게 아니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갈 작품이었어. 내 인생 최고의 작제 시도 기계 소품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단 1초 만에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짓밟혔어.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관광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나는 자네를 미워하지 않아. 자네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저는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마지막 합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방으로 돌아가 북과 먹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합판 위에 썼습니다. 관광객 출입 금지. 이곳은 50년 장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관광지가 아닌 삶의 공간입니다. 제발 존중해 주십시오. 글씨를 쓰는 동안 눈물이 먹물과 섞였습니다. 뒤에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노인네 완전 이기적이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해? 민수 씨, 경찰 불러요. 그날 밤 골목에서는 상인들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 최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는 거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저렇게 고집 센 노인은 처음 봐. 저는 어둠 속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50년 이웃들이 저를 적으로 돌아서는 소리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사 가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지킨 이 자리를 버리는 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의 매물 광고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저는 어제 세운 바리케이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인간이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소란이 들려야 하는데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골목 입구, 제가 어제 세운 바리케이드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리케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케이드 위로 수백 장의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We are deeply sorry. あなたを傷つけて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 온갖 언어로 쓰인 사과의 쪽지들이 제 바리케이드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동양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장인님.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김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아, 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니, 자네 잘못은 아닌데. 아닙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관광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습니까? 화면에는 어제 그 유튜버가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 작품이 부서지는 순간 제가 망치를 들고 바리케이드를 만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어젯밤 10시경 SNS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3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었고 현재 820만 명이 봤습니다. 820만? 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This is heartbreaking. We destroyed his life's work. 관광이 이렇게 폭력이 될 수 있다니. 彼は50年間守ってきたのに、 그분은 50년간 지켜왔는데. 我が太字資料売りが飲む意義적이었다. 데이비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11시 즉시 해시태그 RESPCTTHEMASTER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캠페인? 네. 관광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모든 SNS에서 해시태그 RESPCTTHEMASTER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43개국에서 트렌딩 1위입니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존중 관광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데이비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장인님께 직접 사과하고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한 일본인 여대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난주에 여기 왔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창문으로 사진 찍었어요. 허락도 안 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유럽인 커플도 나왔습니다. We are so sorry, sir. We forgot that this is your home, not just a tourist attraction. 남성이 영어로 말했고 여성이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라 선생님의 집이라는 걸 잊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1명, 2명, 10명. 사람들이 줄지어 제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태국인, 베트남인, 한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온갖 국적의 사람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침범했던 그들이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해와 변화. 어르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수 씨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영상을 봤어요. 어르신의 작품이 부서지는 걸 보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수 씨, 제가 얼마나 어르신을 힘들게 했는지. 3억 빚 갚겠다고 제 욕심 때문에 어르신의 50년을 무시했어요. 그가 바리케이드 앞에 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뭔가 돈이 아니라 이 동네의 영혼이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평생 지켜온 그 가치요. 민수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자고 이걸 썼어요. 북촌 존중관광 제안서예요. 제안서? 네. 어르신, 제 카페를 바꾸고 싶어요. 민수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커피 파는 곳이 아니라 이 동네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하는 곳으로요. 그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제 카페에 오면 먼저 이 동네에 대한 15분짜리 오리엔테이션을 듣게 할 거예요. 여기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거요. 그리고 어르신의 공방도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하루 10명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한지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예약제? 네. 단순히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배우러 오는 거죠. 체험료는 1인당 5만 원, 그중 50%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영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제대로 된 존중 관광 모델을 알리겠습니다. 한 한국인 젊은 여성도 나섰습니다. 저는 SNS 마케팅 전문가예요.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해시태그 RESPCTFULTRAVEL 존중 여행 캠페인을 만들어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역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저는 안내 책자 디자인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민수 씨, 낯선 외국인 학생 데이비드, 죄송하다며 고개 숙인 수백 명의 관광객들, 그리고 제 바리케이드를 뒤덮은 형형색색의 사과 쪽지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세.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스스로 그 바리케이드의 못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하파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데이비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합판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골목을 막는 게 아니라 안내판으로요. 고요한 한지 공방 quiet HANJI 워크샤프 사전 예약제 마이너스 하루 10명 레저베이션 올리 마이너스 10피펄 퍼데이 체험료 1인 5만 원 수익금 50%는 마을 발전 기금 기부 조용히 천천히 존중하며 quietly 슬롤리 리스펙트펄리 민수 씨의 카페에도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옥 카페 달빛 마이너스 북촌 문화체험센터 입장 전 오리엔테이션 필수 15분 큰 소리 금지 사진 촬영 시 주민동의 필수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공방의 첫 번째 존중 관광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약은 웹사이트 오픈 6시간 만에 한 달치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0명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미술교사, 일본에서 온 대학생 3명, 미국에서 온 은퇴한 부부, 그리고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3명. 그들은 오전 10시 정각 조용히 제 공방 앞에 모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들을 공방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인호입니다. 50년간 이곳에서 한지를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그들은 경청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72년 스승님을 만난 이야기, 처음 한지를 떴던 날의 설렘, 국립박물관에 첫 작품을 납품했던 날의 자부심, 그리고 최근 2년간의 고통까지. 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고 정성이고 영혼입니다. 저는 당나무 껍질을 보여줬습니다. 이 나무가 종이가 되기까지 최소 3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30일 동안 이 나무와 대화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미술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에게 한지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삶입니다. 삶이요? 네.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제 삶 그 자체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오후 그들은 직접 한지를 떠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물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일본 대학생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50년간 이걸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미국에서 온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Thank you, sir. This was the most meaningful experience of my entire Korea trip. 고맙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옆에서 통역 자원봉사자가 번역해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I'm sorry we tourists caused you so much pain. From now on, I'll travel differently. 우리 관광객들이 선생님께 큰 고통을 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여행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10명씩 제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경청했고 존중하며 배웠고 감사하며 떠났습니다. 민수 씨의 카페도 변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않은 사람은 입장할 수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에게는 정중히 퇴장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르신 신기해요. 손님 수는 줄었는데 매출은 20% 늘었어요. 민수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진심 어린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소문도 훨씬 좋아졌어요. 북촌 한옥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존중 관광 모델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한 시간대 콰이엇 아워즈 지정, 주민 사생활 보호구역 설정,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캠페인,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최인호 선생님, 선생님의 사례를 서울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북촌을 시작으로 전국 관광지에 존중 관광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공로상, 저와 민수 씨,
그리고 데이비드가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인호 선생님의 용기 있는 저항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전과 전통, 경제와 문화, 이 둘은 과연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이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 씨와 데이비드를 공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르신,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을 원망했어요. 제 사업을 방해하는 고집쟁이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나도 알아.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어르신이 지키려 한 게 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민수 씨,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도 배웠어.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는 걸. 데이비드가 잔을 들었습니다. To respect, to coexistence, and to the future. 존중, 공존,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우리 셋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고요한 한지 공방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CNN, BBC, NHK가 취재를 왔고 해시태그 RESPCTTHEMASTER 캠페인은 유네스코 지속 가능한 관광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골목이 다시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존중하며 옵니다. 조용히 걷고 정중히 허락을 구하고 감사하며 떠납니다. 저는 다시 한지를 뜹니다. 고요한 새벽,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공방에서 50년 전처럼 천천히 정성을 다해.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변화와 전통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존중과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늙은 장인이 절망 속에서 바리케이드를 세웠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발전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있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여제시도 기계송러분의 관심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